네, 생생한 현장의 이슈를 색다른 시각으로 분석하는 정치본색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의 진행을 맡은 박영식이고요. 오늘은 썬데이 정치본색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자, 오늘 저와 함께할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리죠. 전계환 정치평론가 그리고 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이신 이경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근데 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하셨던 이경 대변인의 마음이 좀 무거운 주제를 저희가 오늘 갖고 왔단 말이에요. 이재명 당대표의 그 검찰 출석 통보 그리고 이제 전쟁입니다라는 문자가 지난주죠. 이제 지난주에 아주 대서특필이 되면서 이거는 뭐 정치 보복이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뭐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무슨 말이냐 이거 뭐 예견됐던 상황이다 이제 이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재명 소환은 정치 검찰의 작품인가 대주제가 이렇습니다. 근데 뭐 사실 검찰이 이럴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우리는 예상했잖아요, 원래. 예상했는데 뭐 법치주의 국가에서 검찰이 부르면 다 당연히 가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으니 복잡합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도 궁금한데 이게 의도가 없는 걸로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완전히 표적으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고 이걸 둘러싸고는 앞으로 이제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평이었고 이경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럼 짧게 총평을 먼저 드린다면은 검찰이 성급했다. 그런데 성급했다? 검찰의 위에는 검찰의 성급함을 조정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은 정말로 백현동에 대해서 이것을 뭐 소환 조사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억지죠. 본인이 협박을 느꼈다는 야 그 협박이 허위 사실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로 본 발언이 이제 뭐 세 가지인데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 발언이죠. 이제 그 관련 발언을 두고서 이제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인 것이고 뭐 이제 협박이다 아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고요. 근데 또 새로 나온 얘기가 하나 있어요. JTBC 보도로 따지고 보면 이게 이미 소환 통보를 받기 전인 지난달에 서면 조사 요청을 이미 검찰 쪽에서 했답니다. 이제 그런 보도도 있어서 이미 이재명 당대표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입니다 문자는 또 이제 요즘 나오고 있는 얘기죠. 최근에 나온 얘기죠. 전쟁입니다 문자는 일부러 보여줬다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단 말이죠. 서면 조사 그 건은 이제 확인은 됐습니까? 이재명 뭐 JTBC의 보도입니다. 보도인데 그 이재명 의원이 서면 조사 받았는데 내가 거절한 사실이 있다 이 확인을 했는지 이거 좀 따져봐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지금 발표하는 내용 또는 언론의 보도가 검찰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떤 과정에서 이재명 의원에게 전달이 됐고 또 거절을 했다면 무엇 때문에 거절을 했는지 그러면 서면 조사를 1차로 했습니다. 근데 거절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이 공개 소환입니까? 오히려 서면 조사 요청을 공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했는데 지난번에 선거 과정에서 못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응답하라 이재명 그렇게 해서 서면 조사하면 되는데 이제 이 내용이 과연 이제 소환 조사까지 해야 될 만한 사안이냐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간단히 이야기하면 국토부에서 대장동 개발을 하도록 압박을 넣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그 당시에 압박을 받았을 때 이재명 의원은 이걸 협박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협박한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압박과 협박 사이에 이게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허위 사실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는 상식의 눈으로 보면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뇌물이 오간 것도 아니고 직권남용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느냐.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이제 이 방송 보시면 뭐 모든 언론에서 앵커들이 가끔씩 편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검찰이 뭐 아무 자신감 없이 그랬겠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제 다퉈볼 만한 거는 되는데 어떤 일이든 이제 상황이 있고 시점이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이게 좀 치우쳐져 있다, 기획하는 것이다. 혹시라도 정치 검찰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가능한 한 좀 벗어난 상황에서 공정하게 보더라도 이것은 이재명 의원이 조사를 받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사안이다
라고 하면 더욱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네네. 이제 당대표 되자마자 또 지금 추석 앞두고 네. 물론 공소시효라는 게 있기도 하지만 이 협박과 압박의 사이를 과연 법적인 잣대로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환에 응할 것인지 불응할 것인지 문제와 관계없이 지금 현재 꼭 그 아닌 밤에 홍두깨 또는 하필 오이밭을 지날 때 신발끈을 고쳐매는 듯한 이런 검찰의 행보가 오해를 받기에는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시기적으로 왜 지금 시기인가라는 얘기를 잠깐 해주셔서 이게 이제 실제 검찰의 의도가 있다면 뭐 이제 의도가 있다는 것처럼 말씀하셨으니까 이경 대변인도 당연히 이건 검찰의 의도가 있다. 근데 의도가 있다면 왜 지금 이 시기예요? 공소시효가 뭐 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공소시효가 이제 9월 9일까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는 그렇고. 물리적으로는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명칭부터 조금 한번 짚어봐야 돼요. 무슨 명칭이냐? 소환. 소환이라는 것은 법원이 소환하는 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이 소환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언가 국민소환제도 이런 부분 우리가 당대표를 끌어내릴 때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또 국민소환제도 우리 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인 것이지 검찰은요 소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형사소송법 제 200조인가요? 거기에 따른 200항이었나? 거기에 따르면은요. 출석 요구입니다. 피해자 출석 요구. 그러니까 지금 이거부터 이 소환이라는 명칭이 검찰 내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검찰과 친한 법조 기자 쪽에서 언론사에서 나온 건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봤는데 네네. 소환이라는 것보다 잘못됐다. 네. 소환이라는 것은 정말 중대한 이걸 따르지만 안 되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왜 언론에서부터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는가? 이거요. 정치검찰이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정치질을 하지 않으면 굳이 이런 명칭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출석 요구. 명확한 요구는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출석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네. 정확하게 그렇게 따라야 되죠. 근데 갑자기 근데 갑자기 왜 그렇게 소환으로 나왔는가부터 시작이 좀 이상한 것이고 글쎄요, 이제 9월 9일 공소시효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번에는 웃긴 거죠, 솔직히. 허위 사실이다. 그것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했던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본인이 백현도 용도 변경하는 거에서 국토부에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서 본인은 이것을 협박으로 느꼈다.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느낀 협박이 너 이거 허위 사실 유포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성급했다. 왜 성급했냐? 누가 시킨 건 아닌가라는 것까지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하셨던 모두 발언과 이제 유사한 주장을 해주셨는데 이거 저는 이제 저도 두 분의 주장이랑 거의 이제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요? 유사한 입장 가시면 안 그래서 돼요. 이제 검찰에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잖아. 공정하게 진행. 중립적으로 계세요. 왜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편하게 얘기하라고 하셔가지고 검찰의 입장을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검찰의 얘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출석 요구. 아까 이제 소환 자체가 그 표현이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이제 출석 요구라고 했습니다. 출석 요구를 검찰 측에서 한 거는 그래도 당사자한테 우리가 결론 내리기 전에 말이에요. 당사자한테 어느 정도 소명 기회는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바로 검찰의 입장이에요. 그것도 근데 말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동등하게 해야죠. 동등하게? 만약에 검찰이 이재명한테 처음에 이재명 대표한테 왜 그 서면 조사 요청하다고 하지 않았으면 경찰 단계에서 서면 조사를 했겠죠. 네네. 근데 이것을 뭐 하지 않았다. 검찰인지 경찰인지 우리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서 김건희 씨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경력 그리고 학력 위조했던 부분. 죄송하다. 나 돋보이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 단계에서 서면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럼 관련된 대학교, 경력, 학력 관련된 대학교 경찰이 그러면 지금 요즘 경찰이 가장 잘하는 압수수색이죠. 네네. 압수수색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죠? 무혐의입니다. 네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동등하게 해야 된다. 출석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부르지도 않고 무혐의 때렸다. 이게 공정이냐 이 말씀이신 거고. 그러니까 양쪽에 다 안 했잖아요. 김건희 씨에 관련돼서는 학교에도 안 했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취업했다는 어떤 회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네. 곳에도 안 했고, 김건희 씨 자체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결론은 무혐의입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권력 구조를 따진다면은요. 솔직히 대통령의 부인이 영부인이 권력이 야당 대표보다는 솔직히 서열로 따지면 서열을 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통령을 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무혐의? 지금 이게 시작부터 잘못됐다. 똑같이 해야 돼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이제 검찰 내부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들처럼 뭐 정치평론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이거 지금 기획 수사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것도 제기할 수 있지만 혐의 자체의 내용만 놓고 보면 이게 정말 소환 조사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을까? 그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좀 그 핀치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도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한 좀 기강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든 저렇든 이 문제를 가져가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갈라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당 지지자들은 여당 지지자들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또 방향대로 이렇게 막 뭉치기를 하면 어쨌든 게임 자체가 좀 무승부가 될 수 있으니 네. 이 문제를 던져놓고 보면 결국 우리가 손해볼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어찌됐든 정치적 논리로 봐서는 그런 것인데 검찰이라는 조직이 그러면 이걸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느냐 안 그래도 검찰의 중립성이나 수사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지금 좀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치 검찰을 자처하면서 이렇게 나서는 상황이 단기적으로 보면 여론을 좀 갈라치게 하면서 뭐 좀 적대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검찰 조직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게 장기적으로 과연 맞는 방식이냐. 거기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검찰에서는 법에 따라서 수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이 검찰은 법에 따라서 수사한다는 내용이 결국 절반의 국민 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30%의 국민만 바라보고 하는 발언은 아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참 검찰 조직이라는 곳이 정말 이런 곳이었구나. 그리고 국민 눈치 보지도 않고 정치적 이해 때문에 정말 행동대원으로 나설 수도 있는 이런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혹을 매우 이제 강하게 받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경 대변인이 아까 말씀 주셨지만 소위 오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다가 뭐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알아서 움직일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이제 좁은 정치를 하고 있느냐. 자, 협치는 협치의 무대에서 양쪽이 경쟁을 좀 하고 사법적인 문제는 사법적인 문제로 조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뭐 소환 조사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굳이 이런 타이밍에 특별한 상황에서 당대표 되자마자 자 이제부터 당신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소설을 쓰더라도 마치 시나리오처럼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을 왜 좀 대통령실이나 검찰이 이렇게 연출을 하고 있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왜 연출하는지 알 것 같아요. 자, 의도. 보세요. 다음 주면은 추석 명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추석 명절을 지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밥상머리 이야기 이건 얘기 항상 하죠. 근데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내부 항상 시끄러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3차 가처분까지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재판부예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승리를 인용으로 끝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얘기가 항상 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왜 그러냐. 뻔한 내용을 가지고 왜 검사들처럼 지금 정치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냐. 그것도 윤핵관들이 검사들처럼 별건 수사. 아 지금 비상 상황 아니야? 그럼 비상 상황 만들어. 그럼 비대위 다시 설치해. 이거 법원에서 이렇게 결정 나왔어? 그럼 그거 비껴서 다르게 한번 해봐.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다음 주에 밥상머리에서 그런 이야기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추어 같다. 왜 그래? 정치인이 왜 이렇게 검찰같이 그래? 그러니까 이슈 전환용으로 한번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저도 조금 전에 우리가 대장동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까 생각하니까 그전에 했던 것을 막 정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를 거의 7개월 동안 얘기했던 저마저도 그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백현동? 아, 인허가 뭐 해먹지 않았을까? 단체장이었으니까. 대장동? 너무 시끄러웠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국민의힘 쪽 관계자들만 다 많이 거론은 됐습니다. 다 연관된 사람들도 국민의힘 쪽 현재 이제 당명은 현재 당명으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쪽 그 국회의원들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다 거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장 이재명이었잖아. 뭔가 있겠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더 끌고 오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이번에 또 뭐가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의혹의 이야기가 같은 박선머리에서 공유가 됩니다. 그러면 혼자 죽지 않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이제 우리 그 지도자들, 세계 주요 지도자들에 대해서 세계 언론에서 이것을 다 지지율 여론조사를 합니다. 이것도 매주 거의 매달인지 매주 나와요. 네. 그런데 거의 한 달 전에 19%로 꼴등을 했어요. 누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OECD 국가 중에서 꼴등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어제 확인했거든요. 전 언론을 통해서 18% 여전히 꼴등인데 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외신도 상당히 많이 봐요. 이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으세요?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재명 이번에 당대표 됐지? 그럼 네가 과거에 잘못한 거, 국민들이 이상했던 거 다시 한번 털어보자. 밥잔머리에 같이 올려보자. 그런 심리인데 마지막으로 정말 오다를 내렸느냐. 네. 어떻게 직접적으로 오다를 내렸겠어요. 우리의 김건희 여사께서 하신 얘기가 있죠. 알아서 한다. 알아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아니, 실제 기사 읽을 시간도 없으시고 민생을 또 챙기시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제 그 말은 저 이제 그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요. 기사를 안 읽는다는 거 잘못됐어요. 아니 어떻게 국민들을 상대로 기자가 질문하는데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사 읽을 시간도 없이 민생에 매진하고 계시는 분을 너무 매도하지 마십시오. 중립이세요 지금? 그렇고요. 자 그러면 내부 취재는 좀 우리 이경 대변인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문자는 진짜 뭐 당연히 정기국회 첫날에 그랬기 때문에 뒤에서 기자들이 아무튼 우발적으로 찍은 거겠죠? 우선은 팩트로 들어간다면 기자분들은 뒤에서 어떻게든 찍으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아니 그거를 이재명 당대표 모를 리가 없는데 그리고 이 카메라가 아주 좋아요. 각도를 잘 맞추면은 보호 필름을 붙였다 하더라도 각도를 잘 맞추면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카메라 너무 좋기 때문에 저 멀리서도 다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건 가능하다. 그런데 좀 개인적으로 그걸 다 아실 텐데. 아니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얼마나 화제가 됐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기초단체장도 2번 하셨고 광역단체장 하셨고 체릭다봉도 최근에 경험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 간접적으로 또 한 번 봤잖아요. 근데 그 문자가 고의였냐 아니었냐는 이것은 논외로 하는 것도 괜찮다. 왜 그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전쟁 시작이 아닙니까? 전쟁 시작은 맞죠. 솔직히 우리 민주당이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문자가 이거 고의냐 아니냐는 저는 이거는 별건인 것 같아요. 별건 수사가 아니고요. 논외로 둬도 된다. 우리는 본질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정기평론. 근데 우리 주제 넘기기 전에 이 전쟁이라는 표현 자체를 바라보는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자꾸 중립을 하시라고 하니까 중립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전쟁이라는 표현을 보자면 우리가 전쟁을 어느 때 합니까? 이게 뭔가 법과 질서, 사법적인 판단을 받기 전에 전쟁이라는 문자를 실제 고의적으로 노출했다면 민주당이 협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싸우자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영수회담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럼 영수회담은 아직 할 여건이 안 된다. 그 영수회담도 아니고 앞으로 그 국민의힘이 이제 정식 대표가 이제 그 선정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여야 다 이제 대표를 불러서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뭔가 이제 회담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거절한 거죠. 두 번째 이제 당 대표 취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요 상황에서 지금 검찰 수사가 될 거라는 거를 뭐 당장 어제 알았던 거 아니란 말이에요. 며칠 전에도 이런 게 이제 있어서 이제 수사가 본격화된다고 하니 저는 이게 문자 노출과 관련돼서는 이미 이제 의도적으로 노출하고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걸 기술적으로 뭐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없는데 이게 뭐 우연찮은 노출이다 이런 건 아닐 테고요. 거기다가 그 문자 내용을 보면 실제로 좀 정확하게 워딩이 딱 정리되어서 국민들이 보면 매우 글 잘 썼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전쟁입니다라고 이 말을 또 던지는 것은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그 정치적 상대 쪽에서 이제 시비를 뭐 전쟁을 걸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쟁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그것이 오히려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을 다시 좀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과연 이제 기획된 검찰 수사라는 것과 의도적인 노출과 덩치되어서 똑같은 무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정치적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고 이것을 이제 전쟁을 걸었던 쪽과 전쟁을 받아들이는 쪽이 공이
이 상황을 이제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분간 어떤 식으로든 해결될 가능성이 없이 치킨 게임을 하듯이 그냥 마주오는 기차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까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스픽스를 자주 보시는 중도 합리적 진보 보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역시 공소시효가 끝나가고 여당의 어떤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소환 통보가 간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 대표가 나가서 경찰에 나가서 소명을 한다고 하니 아니 뭐 이재명 당대표한테도 출석 요구, 소환 통보하는 게 뭐가 나쁜 거냐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런 얘기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를 넘기면 이재명 당대표는 그래서 소환에 응합니까 안 합니까? 6일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저는 뭐 정하지 못했다고 보고요. 아마 이것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어떻게 할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오히려 당내 사정을 알고 있는 이경 어떻게 할지 알겠는데 말씀해 그러면 주세요. 예상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내부 추진을 들으면 되잖아요. 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상당 기간 이제 소환에 불응하면서 좀 정치적 쟁점화를 시키면서 계속 정치 검찰에 대한 여론전을 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그러나 그것을 무제한으로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치 검찰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이라는 제도 하에서 소환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 봐라 무슨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안 가는 것이지 라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좀 이제 공방을 진행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소환에 응하겠죠. 그러면서 실제로는 여론을 등에 업고 전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6일로 따지면 추석 연휴 한 3일 전이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재소환 요구를 한다고 하면 그 주에 바로 하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다? 뭐 이렇게 시기를 좀 보면 되겠습니까? 아마 이제 지금 결정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가더라도 부담스럽고 가지 않아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 소환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일단 추석 명절을 지나고 나서 소환 여부에 대해서 밝히겠다고 한다든지 일단 한 발짝 물러서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좀 관리하면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일단은 출석 요구에 응하긴 응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궁극적으로 저는 응한다고 봅니다. 그래요? 선거 기간 동안에 지금 이거는 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냐. 선거법에 따라서 허위사실 공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때 대선 캠프 전부 다 제가 대변인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후보 당시에 그러면 허위사실 공표를 전혀 안 했냐? 아닙니다. 우리가 요목조목 발견하고 우리가 얘기를 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은 그렇게 선거법 어기고 그래도 허위사실 공표에도 그냥 넘어갑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면은요, 지금 그 사안에 백현동이나 대정동 사안에 대해서 잘못이 아닌 거고 당신이 선거법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석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럼 지금은 이거는 우리가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에 정기국회가 시작한다는 것을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정기국회, 임시국회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때 그러면 민생을 정말 챙기려고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이 정기국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국회 안 돌아간다, 식물국회다 얘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정기국회 때 정말 민생을 챙겨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불응하는 그림을 일부러 만드는 것은 아닌가. 왜 그러냐. 진짜 대장동에서 지금까지 팠으면 거기서 뭐가 잘못이 있다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니에요. 당시 허위사실이잖아. 허위사실 유포한 거잖아. 당시 느꼈던 협박이 허위사실이잖아. 그거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불러서 불응하는 그림. 그리고 나중에 그때 불렀지만 당신이 안 왔으니까 그때 안 왔으니까 우리는 기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핑계를 만들기 위한 그런 배경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듣고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은 검찰이 만약에 의도했다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얘기를 한다면 검찰만 좋은 일이에요? 검찰에게는 굉장히 쉬운 루트 아니에요? 이런 사건을 다룬다는 건?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가면 이런 이제 사건을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들은 이제 아마도 직업적 생명을 걸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형평의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밀어붙인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바라고 있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앞으로 정권이 바뀐다거나 또는 좀 더 중립적인 그 장관이나 뭐 이렇게 거국 내각이 만약 구성되고 이런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뭐 검찰은 뭐
뭐 사실을 보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암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가는 건 좀 무리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지금 이재명 이제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와 관련된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소고발됐지만 소환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은 뭐 대통령이 이미 된 이상은 형사소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불가능한 것이고 네. 또 민주당 쪽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은 수사도 안 하고 아무 조사도 없이 무혐의로 끝내는데 형평성 맞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일면 맞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법이라는 것은 또 사건이라는 것은 개별 사안별로 공정하게 적용을 돼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김건희 여사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해야 된다거나 우리가 지금 당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똑같은 방식으로 소환돼야 된다는 걸로 가면 예. 아마 다수 국민들의 동의를 좀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것은 억울함을 설명하는 수단으로는 맞지만 그것이 모든 국민이 봤을 때는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다 봐주거나 다 불러야 되느냐 이렇게 양도 일단식으로 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검찰 소환 조사의 의도와 또 이재명 의원에 대한 혐의에 대한 부분으로 가지고 전면전으로 나서는 것이 맞지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결부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는 약간 의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맞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옳으신 국민들은. 말씀인데 네. 여기서 조금 그 말씀 속에서 국민들께서 아니면 시청자분들께서 좀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이 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안 하니까 민주당도 안 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을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부인이라고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 당대표라고 해서 봐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 앞에는 당대표든 영부인이든 평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에 관련돼서 잘못됐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본인이 시인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솔직히요. 그때 국정감사 왜 시작했습니까? 국정감사 때 발언이었어요. 국정감사 때 대장동 건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했었는데 지금까지 수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뭐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장동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너 돈 많이 가져간 거 아니야? 허가 인허가 내주고 막 할 때 뭐 가져간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다 나오는 게 국민의힘 관계자들. 그리고 또 무슨 누구였더라? 누가 아들이 있었잖아요. 50억 원 또 아들이 있고. 아이고, 곽상도 네, 곽상도 의원 아들도 있었고. 네. 그때요. 그러니까 기부채납 형식으로 그 개발 구역 내에서 5,293억 원인가? 이것이 기부채납 내에서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 개발 구역 내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이고, 네.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5,503억 원 있잖아요. 이것은 받지 못한 것을 기부채납 외, 그러니까 그 개발 구역 외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익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럼 이 이익이 어디로 갔냐? 경기도민한테 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사를 해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허위 사실이다. 너 발언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의 형평성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네. 김건희 여사를 똑같이 맞추라는 것이 아니고 예. 정말 타당한 잘못에 대해서 부르거나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본인들이 지금 몇 달 동안 수사하고도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이 발언을 억지로 가지고 와서 소환한다는 것은 출석 요구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제 이어서 좀 뭐 반론 아닌 반론을 좀 드리자면 충분히 그 말씀 이해하고 자치단체장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돈을 먹지 않는 이상은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해서 진행하는 거 저는 문제가 없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뭐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돈과 관련돼서 이미 뭐 사법 처리가 다 됐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가 좀 전제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대통령의 문제나 김건희 여사의 형평성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소환에 응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또 법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치열하게 법리 공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저는 검찰 아예 믿지 않을 것이고요. 판사 그것도 100%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을 믿고 간다면 누가 보더라도 자세히 내용을 살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는데 자,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듯이 프레임에 완전히 걸려들었어요. 대장동 프레임, 백현동 프레임. 그러면 이걸 좀 더 공격적으로 국민들한테 드러내놓고 이재명의 결백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가면 중간중간에 뒷거리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적 판단으로 이재명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돌파해 나가는 모습이
오히려 큰 지도자다운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네. 정치 공박이나 기획 수사로 시작했지만 이것을 받아 안아서 돌파해 나가는 방식은 저는 이재명식의 강한 리더십 그리고 좋다 당당하게 받겠다 권력과 투쟁하겠다 불의에 맞서겠다 그리고 마지막 평가는 국민들로부터 내가 받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또 어렵게 풀릴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정기한 평론가 말씀에 이견이 조금 있긴 한데 저는 어차피 정치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요? 이미지 정치죠. 요즘 시대가 그렇고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데 지금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이제 투쟁하고 전쟁을 하기 시작하면 이른바 전쟁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 내부에 더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의 대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그쪽에서 원하는 결과대로 상황이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재출석 요구에 응하고 거기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이런 어떤 사건 개별적인 것들을 언급하고 싸우는 것은 얼마든지 이제 이재명 후보 뒷받쳐주고 있는 의원들이 싸워주는 거니까. 근데 한 개인인 본인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로지 민생과 오로지 국민이라는 키워드를 가져가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제가 네. 말씀 주시기 전에 같은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지가 되게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명절 전에 아니면 명절을 중심으로 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는 그 모습, 영상과 사진, 출석해서 조사받고 나왔을 때 그 모습. 소위 도배가 되는 거죠.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 제가 아까 돈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이런 내용보다는 무언가 잘못이 있으니까 검찰에 갔다 왔을 거 아니야. 그럼 얼굴 표정이 당연히 안 좋겠죠. 갔다 와서 뭐 좋은 얘기 당연히 안 하겠죠. 이런 부분 보면서 국민들은 야당 대표가 뭐가 진짜 잘못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야당 대표는요. 아까 민생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은 이재명은 이제부터 정말로 거대 야당으로서 야당 대표로서 민생만 정말 줄기차게 가지고 나가자. 이재명의 입에선 김건희 씨의 얘기는 절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분명히 확신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그러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이 민생을 챙기기도 전에 저 사람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나오고요. 그리고 영상, 그런 사진이 도배되게끔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30% 콘크리트 지지층을 보고 마치 검찰이 기획 수사하듯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30%만 지키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나도 이 공격이 억울하고 또 부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쟁으로 다 몰고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의 절반이 있지 않습니까? 뭐 50% 가까운 절반의 국민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효과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저는 이게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지금 다음 대선을 이제 생각하면 이 문제는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 국민을 바라보고 갔을 때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자고 하는 것은 정말 한번 가려볼 필요도 있다. 저는 이제 대장동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억울한 점이 매우 많을 텐데 이 워낙 복잡한 사안이다 보니까요. 부분만 들어서는 잘 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국민 앞에서 직접 설명하고 이러면서 정면 공격을 하고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저도 가까운 분들한테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이제 되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었을 때 정말로 돈을 먹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여러 번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했다는 그런 전언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털고 나가야 되는데 프레임 안에서 계속 당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언제까지 이 문제에 좀 끌려갈 것인가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검찰이라고 하더라도 악법도 법인이 나는 나가서 당당하게 국민을 바라보고 밝히겠다라고 통크게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자신을 지지했던 50%의 국민이 아니라 100% 국민을 상대로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거고 좀 윤석열 대통령이 설 자리는 점점점
좁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거를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이건 아니라는 거 제 생각입니다. 출석 요구하기 전에 김건희 씨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다 싹 사라집니다. 이겁니다. 지금 보면은요, 이렇게 완전히 이슈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모든 것들, 의혹이 상당히 많아요. 의혹은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아예 사라집니다. 검찰에 출석하는 요구,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출석한다 하더라도 그런 이미지는 그려지는 것이고, 설명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솔직히요, 설명이 길어지면은 전달이 안 됩니다. 뭔가 궁색해져요. 뭐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저희가 대장동 건도요. 지금 보면 아무리 수사도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뭐가 있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길게 설명하고 또 얘기하고 우린 또 설명하고 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설명이 길어지면은 국민들께 전달이 전혀 안 됩니다. 그건 저희가 이미 경험을 했던 거고 지금 보면은 민생 우선할 수 있는 그림 전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대통령실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야당으로서 짚어야 될 것 혈세 낭비하는 부분 되게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 간단하게 지금 대통령 이전 용산 이전 비용이 예비비로 496억 원 거의 500억 원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00억 원 더 필요하다고 그래요. 다 끌어다가 씁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공사가 완료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누가 합니까? 수의계약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 그렇게 지금 거의 8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공사 누가 하는지도 모릅니다. 나라장터인가요? 거기에서도 이거 공개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혈세예요. 근데 이 이슈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고흥지구 개발할 때 그러니까 그 장모 그리고 김건희 씨 그 오빠 둘이 같은 한 회사에 대해서도 그거 인허가 내주고 그리고 무슨 뭐 세금 같은 것도 다 제해주고 이런 부분 이거 우리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다 이슈 사라졌어요. 그 보석. 고위공직자윤리법인가요? 그거에 따르면은 아무튼 법에 법치국가니까 법에 따르면요 500만 원 이상인가,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인가요? 500만 원 이상이죠. 500만 원 이상의 그런 우리 보석이라고 하죠. 보석류는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했잖아요. 해외에서 6,400만 원, 2,500만 원인가요? 그런 기골이 어떻게 착용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해외에서 사가지고 세금 없이 세금 안 내고 그럼 우리나라에 가져온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는데 지금 이거 다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하나 다 사라지고 있다. 근데 야당이 지금 뭐 합니까? 그러면 야당이 해야 할 일을 다 맡고 있잖아요. 이 이슈 하나로. 그러니까 설명을 길게 하는 그림은 저쪽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프레임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송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재산 뭐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듯이 그거는 그 문제대로 가져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소환 조사를 별건으로 좀 나누어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좋겠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국민들의 지지나 국정 운영에 대한 것, 그다음에 국정 난맥상 또는 이제 건희 여사의 뭐 사적 채용을 비롯해서 격앙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대표의 시계는 대통령으로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곤혹을 치렀으면 어쨌든 이 정부 안에서 해결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쪽이 저희 생각이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을 다른 것들도 할 게 너무 많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야당이 열심히 싸우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상대로 한번 완전히 털고 나가자. 그래서 지금 이경 대변인 말씀은 저 사람이 정치 평론하지만 정치 현장에 대한 감각이나 이해나 실제 싸움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낭만적인 이야기를 한다. 아니,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늘 생각하는 것이 큰 지도자는 스스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을 바라보고 탄압을 받더라도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국민을 향한 정치를 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그게 길게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정치적 이익과 또는 정치적 발전을 가져온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의 큰 지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우리 국가 리더고 국가의 지도자입니다. 저분이 무슨 큰 지도자입니까? 지금 하시는 거 보면 대통령이시긴 하지만 어떻게 취임한 지 넉 달밖에 안 된 지지율 30% 가지고 만족하면서 국정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거기에 견주어서 하는 방식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재명은 이재명식으로 정치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 언론에서 보시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은 그러면은 지금 수사받고 있는 부분에서 해명
해명을 해라. 그 김건희 씨 관련돼서는 또 별도로 해라. 그럼 우리 언론에서요. 우리는 비중을 맞춥니다. 그러면 김건희 수사 대 이재명 수사로 비중이 맞춰져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요. 대통령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비중은 정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진짜 국가의 리더는 국가 리더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래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여지고 정말 국가의 리더는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혈세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국정 미래 비전은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이슈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언론에서 이걸 다 다뤄주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게 맞는 것이냐, 맞는 그림이냐. 그럼 야당이 뭐 하고 있어? 야당 그렇게 거대 야당 뽑아놨더니 당대표 수사 그거 설명이라 하고 있고 니네들 민생 챙기라고 해놨더니 이것도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 그건 국민의힘은 좋아하죠. 한 1년 반 있으면 우리 대선 전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그림 이렇게 해서 망가뜨리기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좋아하는 그림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릴 수밖에 그러니까 큰 없습니다. 틀에서 보면 이제 프레임 전쟁인데 저도 좀 반론을 제기하자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 인정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검찰권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검찰공화국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프레임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 결국 이슈를 다 이제 빨아들여 버릴 것이니 정말 중요한 것을 다 놓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맞서고 대항해야 된다면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저는 정권을 잡지 못했고 자, 집권 여당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고 있으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니셔티브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행적인 에너지를 좀 인정하고 넘어갈 필요도 있다. 이거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자, 민주당이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네.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자, 여당에서 저렇게 걸어오는 싸움을 전면적으로 맞서서 계속 싸움을 이어나가는 것은 무승부를 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기 대통령으로 가는 방향에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네. 제가 좀 걱정과 의문이 있어서 이런 좋은 말씀을 말씀이신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좋은 네, 말씀이신데 세 번째 주제를 다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좋은 잘하고 계십니다. 말씀이신데 네. 자, 우리 전제가요, 지금 우리 그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검찰 공화국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요. 전제가 잘못됐죠. 검찰 공화국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검찰 공화국 잘못됐죠. 그러면 야당은 검찰 공화국이 잘못됐다라고 맞선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이미 검찰 공화국을 인정하고 그럼 검찰 공화국이 그 사람들이 만들어 온 프레임 안에서 아, 이것이 우리가 이것이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은 시작부터 잘못됐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좀 풀자면 검찰 공화국을 인정하자는 것은 검찰 공화국을 동의한다는 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을 통해서 공안 통치가 되든 또는 수사 통치가 되든 이런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예. 이 사실을 인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인다는 게 수용의 의미가 아니라 그런 사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야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인데 결국 여당이나 대통령이 시비를 걸면 결국 여기에서 정쟁으로만 계속 갈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해서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민주당의 수권 능력이나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약점들이 해소되는 당대표의 시기를 보고 싶고 개혁 공천을 통해서 자기 총선에서 이기는 민주당을 보고 싶은데 네. 그것 다 빼고 그냥 양쪽 다 국민들이 싫어서 외면하고 오히려 절망하면서 어느 사람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럼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50대 50의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이 이재명 대표 쪽에서 보면 더 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예. 끝이 아니죠. 솔직히 네. 계속 별건 수사 계속 할 겁니다. 자, 저도 두 분의 이렇게 뜨거운 토론, 정치 본색은 주말에도 이렇게 뜨겁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검찰 공화국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 어차피 세 번째 주제를 두 분이 얘기를 다 해버리셔서 제가 좀 그 내부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이 허위 사실 유포나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된 출석 요구는 저는 밑자락을 깔았다 검찰이. 그런데 힌트를 준 게 바로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에서 검찰 출석 요구, 이재명 당대표에게 출석 요구한 그 보도가 나온 그 당일이었나요? 그 전날이었나요? 쌍방울을 들고 나왔습니다. 쌍방울을 왜 들고 나왔겠는가?
국민의힘도 저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출석 요구를 해서 소명이 된다면 그러니까 정기현 평론가 말씀 주신 것처럼 출석을 받아서 소명을 한다면 그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돼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것은 이게 이제 큰 건이 아닐 수도 있다. 다만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당시 지사의 변호사비 20억 원을 대납했다는 이 쌍방울 관련된 의혹이 있잖아요. 이거는 잘 타고 들어가면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앞으로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 일각에서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힌트를 지금 던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찰이 소위 얘기하는 아까 별건 얘기하셨죠? 이 건을 가지고 이미 수사 중인데 이 건을 가지고 더 크게 확대해서 수사 전선을 넓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이 자리에서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비 20억을 대납했다. 그게 제가 쌍방울에 직접 몸담았던 임원한테 들어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경로에서 법무법인과 거래를 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와 아는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의 소속 멤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거래를 했는데 이것이 변호사비 대납이 되었다고 하니 아무리 찾아도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사자들은 지금 도망가고 또 없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연막을 피우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다라고 몰고 가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이 문제도 예. 그러면은 자 프레임이다. 이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버릴 것이냐. 아니면 소환해서 결국 정치 쟁점화 시키고 정치 검찰이라는 올가미를 쓰고도 적극적으로 나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거를 아니기 때문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응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근원적인 좀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예. 이 부분도 다시 공격하라. 내가 받을게. 따져보자. 그리고 저는 그 당 대변인이나 의원들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얼마나 많은 논리와 자기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내가 맞짱 떠서 윤석열 당신 나오시오. 한동훈 너 나와. 검찰 다 나와. 사실 이렇게 다 됐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면 오히려 이것이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거나 또는 주춤주춤하면서 정치적 공격을 좀 이렇게 방어하는 듯한 것을 하면 오히려 국민적 오해를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기한 평론가 말씀은 이재명 대표의 대처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데 왜냐 이 쌍방울 얘기가 언급 나왔을 때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하고 쌍방울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대처는 뭔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그거 절대 아니다라고 뭔가 전사적으로 달려드는 그림이 아닌데. 제가 이걸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7개월 넘게 이재명 후보의 이제 캠프 때부터 시작해서 대변인을 했었는데 선대위까지 이거 얘기 그때 다 저희 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알립니다. 문자 발송도 했고 방송에 가서도 얘기했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장동권에도요. 그때 갑자기 무슨 뭐 고속도로 배수구에서 대장동 관련된 서류가 나왔다. 말도 안 되는 건데도 이게 뭐 마치 이슈인 것처럼. 근데 이미 그 서류는 거기에 왜 발견됐는지 모르겠고 솔직히 그 갓길에 배수구 갓길에 그걸 발견했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뭐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조폭이 이재명 이제 그때 당시 후보에게 그 전에 돈 보따리를 줬다. 돈다발을 줬다. 그런데 그 사진 다 허위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 나왔던 내용 그럼요. 완전히 다 허위였어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가 의혹거리를 제시합니다. 쌍방울도요. 솔직히 JTBC에서 이번에 단독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보도를 보면서 저 웃겼던 것이 쌍방울 내외에서 이상한 100억 원이 있었어. 근데 그 20억 원이 이재명 그 변호사비 대납으로 갔을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혹을 제시를 하려면은요. 저도 그 보도를 보고 계속 봤지만 그럼 20억 원이 어디로 이재명 관련된 사람한테 간 건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돼 있다는 사람도 그 변호사비 대납 관련된 그 변호사가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있는 것입니다. 사회이사가 그렇게 큰 권한이 있습니까? 그 돈이요. 그럼 그 사회이사가 무슨 혜택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근거도 없이 그냥 그런 의혹이 있다. 그럼 20억 원은 왜 나온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요. 선거 때도 나왔었는데 지금 몇 달 지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뭐가 문제가 있거나 취재가 됐다면 취재가 됐으면 취재 어떤 경로로 20억 원 흔적이 이재명 가까운 곳에 어디 갔다든지 뭔가가 밝혀진다든지 이거 경찰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거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이렇다는 거예요. 이미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지금 1년 가까이 1년 넘게 설명을 해도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의혹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뭐가 대단히 잘못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이 프레임 안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내복 얘기 잘했단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쌍방울 문제를 이미 이제 흘러간 유행과 같은 이야기를 다시 의혹 제기로 검찰이 나온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찰이 오히려 구체적인 그냥 구체적인 얘기를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우리는 더 맞죠. 지금까지 구체적인 얘기가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전혀 대응하지 않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죠.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대응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의혹이다. 이 정도 수준이니까 아니 지금은 의혹이 무슨 나 내복밖에 사입은 게 없어 라는 수준이 지금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여지고 언론이든 검찰이든 정말 구체적인 무언가가 나온다면 그때에서는 저희가 명명백백하게 해명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소환 생각합니다. 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소환 요청했지 않습니까? 소환 통보하고 이랬던 데 대해서 지금은 쌍방울에 관련한 것은 아니고요. 허위사실 유포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이 허위사실 유포요? 예, 제가 토론자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던 부분은 이거 자체가 너무 억지이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억지다. 이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본인이 협박으로 느꼈는데 네가 협박으로 느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야 라는 것이 그것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야 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억지 중에 너무나도 큰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응하지 않아야 한다. 소환에는. 이번 소환에는 그들 프레임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무언가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해명이 가능할 때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A, B, C를 얘기하고 우리가 A-, B-, C-를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때 말씀드리는 것이 맞지 추석밥상이 무조건 툭 던져놓는 거에 거기에 왜 올라갑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이경 대변인께서도 응하긴 할 것 같은데 준비를 잘해서 재소환하거나 이럴 때 이제 응하지 않을까 시기 조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 주신 거니까요. 한국말은 또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그 쌍방울이 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일종의 연막을 피우게 되면 기억 속에 잊혀졌던 그 쌍방울이 생각이 나고 혹은 뭐 새로운 먹을거리가 생긴 것 마냥 이제 이렇게 연막을 피우게 되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되고 빨려 들어간 사람들은 다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누군가의 변명으로 들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누구에게 마이너스인가 여론은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이게 너무 이제 반복되는 장면이잖아요. 좋을 게 없다. 누구에게 양쪽 다에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는 좀 중도처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국민을 이용하는 정치 말고 국민을 우직하게 믿고 가는 정치 그러면 아무리 편파적이든 기획된 것이든 프레임으로 끌어넣든 살 길은 거기에서 열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국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더 느끼는 그런 이제 좀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소중함, 국민을 이용하지 않는 거, 그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조직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쌍방울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이 권성동 지금 직무대행 위기 중에 위기고 이제 집에 갈 신세잖아요. 왜 권성동 직무대행 입에서 자꾸 쌍방울 얘기가 나오는지는 좀 지켜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재명 소환, 정치 검찰의 작품인가? 아닌가? 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집중 분석을 해봤습니다. 썬데이 정치 본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론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오늘 또 감사드리고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전계환 정치평론가 그리고 이경 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